한여름인데 왜 발이 이렇게 차갑지? 아무리 주물러도 따뜻해지질 않네. 나이 탐인가? 아닙니다. 이건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 해조류에 들어있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예요. 야, 김이나 미역을 조금만 먹어도 조직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야, 이렇게 간단한 걸로 몸이 좋아질까까? 선생님, 밤에도 발이 따뜻해요. 상처도 빨리 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굳어서 몇 분 동안 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침대에서 막 내려왔는데 무릎이 오래된 경첩처럼 딱딱 소리를 내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힘없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든 적은요? 혹시 몸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먹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말이죠. 이런 신호들은 아주 조용히 나타나지만 60세 이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 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온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전혀 해롭지 않고 그냥 더 쉬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절이 굳기 시작하고 아침에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계속 딱딱 소리를 낼 때 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다리에서 내부 지지대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서 있지만 속은 날마다 약해지고 있는 셈이죠. 몸을 지탱하는 구조가 약해지면 손상은 회복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 만성으로 바뀌거나 관절이 변형되거나 걸을 때 지팡이를 써야 할 정도가 되어서야 이를 발견합니다. 몸은 마치 물이 말라가는 강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평온해 보여도 흐름이 약해지면 안의 모든 생명이 쉽게 손상됩니다. 우리의 관절, 근육,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변화 앞에서도 우리는 전혀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식습관에서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은 본래의 회복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충분히 먹어도 왜 몸이 영양 부족 상태가 되는지, 관절 뻣뻣함과 통증을 줄이고 몸의 힘을 되살리는 자연 재생 시스템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매일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공유 문화처럼 이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더 듣고 싶다면 댓글로 1이라고 남겨주세요. 관심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입니다. 오랜 환자 접촉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음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회복되도록 돕는 작지만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는 식습관을 유지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고기와 생선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칼슘을 보충하지만 관절은 여전히 아프고 다리는 약하며 피부는 처지고 상처는 늦게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몸이 내재성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관절, 인대, 혈관, 피부 등 모든 신체 부위의 철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콜라겐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몸은 올바른 영양소가 공급될 때만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어도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관절은 굳고 근육은 약해지고 혈관 탄력은 떨어지며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많은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평소 먹는 대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몇백 미터 걸으면 비틀거리거나 아침에 손을 펴기 어렵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자신의 체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몸이 결합 조직을 재생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상태는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한 채소와 채소류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과 걱정, 불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다시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 한국의 대부분 노인들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충분히 먹고 있지만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과 상담한 후 저는 비싼 음식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늘 보는 채소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도록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믿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좋아지는 이야기가 생겨났고, 저는 몸에 필요한 올바른 재료만 제공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대 이상의 박 씨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내부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받아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라며 단지 쉬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관절 강직, 움직일 때 통증, 손힘 저하와 같은 증상은 모두 비타민C 결핍의 전형적인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인대를 튼튼하게 하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박 씨의 식습관을 물어보니 그는 김치, 배추, 무 같은 한국인들이 거의 매일 먹는 흰색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붉은 피망, 진한 녹색 채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른 채소는 먹느냐고 묻자 그는 손을 저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피부를 위해 먹는 거지. 나 같은 노인에게는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의 몸은 관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에 단 반 개의 붉은 피망만이라도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밥과 함께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단 반 개만으로도 하루 필요 비타민 C를 넘게 섭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의 몸이 부족한 콜라겐 재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박 씨는 지팡이 없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 팔을 들어 활짝 웃으며 손떨림이 줄고 아침 무릎 통증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몸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 단 반 개의 피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말이죠. 하지만 비타민C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근육떨림, 다리 피로, 손저림, 몇 걸음만 걸어도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활동을 조절하고 콜라겐이 올바른 구조로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하고 균형을 잃기 쉬우며 허리와 근육이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한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중에서도 시금치를 더 많이 먹도록 권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65세 신씨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몇 분만 걸어도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다리가 텅 빈 듯 뼈안이 물러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식단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시금치 달걀국을 먹거나 단순히 시금치를 생으로 샐러드에 올리고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 먹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조금 넘은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밝아지고 걸음은 빨라졌으며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냐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근육과 신경이 충분한 마그네슘을 공급받으면 전체 운동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채소를 너무 오래 조리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절반 이상을 잃곤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는 정교한 퍼즐 조각과 같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제자리에 놓기 전에 변형되어 버립니다. 채소를 아삭하고 신선하게 조리하면 몸은 필요한 영양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피망, 시금치, 다양한 채소를 먹어도 뚜렷한 개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문제가 단순히 재료 부족이 아니라
몸이 조용한 염증 반응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갇히면 새로 만들어진 콜라겐이 계속 파괴되며 마치 집을 지어도 누군가 몰래 벽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을 청소하고 몸의 재생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채소 브로콜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의 은퇴화학 교사 조 씨가 제게 말하길 아침에는 평생 즐겼던 피아노 키보드조차 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3, 5분 정도 살짝 쪄서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염증과 산화로부터 보호합니다. 2달 후 그는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짧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가락은 유연하며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채소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조합할 줄 알면 몸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치유 능력을 스스로 활성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뚜렷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도 몸 안에 조용한 염증 쓰레기가 존재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염증은 항상 붓거나 심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수도관에 쌓이는 얇은 먼지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내부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근육, 관절, 신경까지 필요한 영양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채소를 소개합니다. 바로 염증 먼지를 제거하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는 채소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를 샐러드나 주스로 많이 알지만 혈액순환을 이렇게 강하게 돕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분은 부산에 사는 임씨입니다. 젊었을 때는 노동자로서 다리가 매우 튼튼했지만 70세 가까이 되자 몇백 미터 걷고 나면 다리가 무거워 앉아야 했고 발은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죠, 선생님? 이라고 그는 변할 수 없는 일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증상을 듣고 원인이 단순한 노화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 문제로 산소와 영양이 몸의 가장 먼 부위까지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무가당 비트주스 반컵을 마시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의 다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다리가 공기 주입된 것처럼 가볍고 단단하며 일어설 때 따끔거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몸 전체 혈류를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자 오랫동안 영양을 갈망하던 세포가 마침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는 회복 과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콜라겐을 재생하고 결합 조직의 힘을 회복하려면 지금 대부분 노인이 부족한 특별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음식군이 바로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해조류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역국이나 김에 익숙하지만 대부분 부수적인 반찬 정도로만 여기며 내분비 기능과 조직 재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산의 손 씨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손발이 자주 차가웠고 특히 밤에는 더 심했으며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했습니다. 작은 멍은 한 주가 지나서야 사라지고 긁힌 상처는 너무 오래 회복되어 병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은 조직 재생 속도와 대사율을 조절합니다. 해조류는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천연 요오드의 공급원이며 장기간 요오드가 부족하면 조직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 씨에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매주 몇 장의 소금 없는 김을 먹거나 저녁에 조금의 미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얼굴이 밝아지고 손이 덜 차가워졌으며 상처 치유가 빨라지고 근육 피로도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선생님, 점점 약해지는 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조금만 바꾸니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환자들에게 해조류가 요오드뿐 아니라
망간과 아연과 같은 드물지만 필수적인 미네랄도 공급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미네랄 없이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콜라겐을 완전히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가가 벽돌과 모래는 충분하지만 도구가 없으면 벽을 쌓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 마그네슘, 항산화제, 해조류의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면 여러 기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이 산화로 인해 너무 빨리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고급 음식으로 여기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제게 아스파라거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자가 회복 능력을 활성화하는 스위치 중 하나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결합 조직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파괴를 막습니다. 부산의 김 씨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전직 무용교사로 은퇴 후에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간 엉덩이와 무릎에 항상 은은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스파라거스를 일주일에 3, 4회 살짝 찌거나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 구워 먹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천천히 춤을 추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움직임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으며 몸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제 마음에는 한 사람이 균형을 되찾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저는 몸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느리고 조용하더라도 항상 회복하려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재료, 올바른 시간,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기만 하면 그 재생 능력은 어떤 보조제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수년간 겪은 이야기들은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있든 피로하거나 약해져도 우리 안에는 매우 지능적인 자가회복 시스템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순간, 올바른 재료, 올바른 환경을 기다릴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 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무해하다고 생각되는 습관으로 그것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제 많은 환자들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단순히 노화의 법칙이라고 믿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통증을 참고 계단을 오를 때 떨리는 다리를 참고 손이 저리고 굳어 더 이상 예전처럼 섬세하지 못한 것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신씨, 임씨, 손씨, 김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반대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약해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재생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자 그들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다시 살아났고 본인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말한 사례는 특이한 경우인가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떠올립니다. 피곤하면서도 희망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저에게 항상 명확하게 답하고 싶게 만듭니다. 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몸은 결코 스스로를 수리하려는 의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닫아둔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환자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무리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약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반개 붉은 피망, 점심에 따뜻한 시금치국, 저녁에 몇 조각 해조류, 일주일에 3, 4번에 살짝 찐 아스파라거스. 작은 것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몸은 이를 힘으로 바꾸어 뼈, 관절, 근육, 혈관, 피부, 신경까지 재생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어도 계속 약함을 느낄까? 왜 어떤 사람은 세 끼를 배불리 먹어도 몇백 미터 걸을 힘조차 없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몸은 칼로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직을 만들 재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해조류의 미량 미네랄이 부족하면 결합 조직 구조가 약해집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제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몸이 재생할 속도보다 빨리 파괴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은 충분하지만 실제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먹은 것에서 몸이 얼마나 흡수하느냐입니다. 또한 저는 어머니 이야기도 자주 떠올립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면서 밥과 조금의 무, 약간의 김치면 충분하다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색 있는 채소를 믿지 않았고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을 때야 영양소가 부족한 식습관이 몸의 자가 회복 능력을 약화시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깨달은 점은 건강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에 한 가지 영양가 높은 채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몸은 나머지를 알아서 합니다. 콜라겐이 재생되면 관절은 유연해지고